3월 31일 수요일이군요. 예, 오늘 3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 4월 1일부터는 이제 4월달 한다는 어닝 시즌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이게 LG전자가 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재료는 사실 며칠 전에 나왔던 재료고 이게 그때는 작용 안 하다가 왜 어제 갑자기 또 작용을 했나? 그러니까 이게 시장 심리예요. 그 뭐 보는 사람들이 미리 나왔을 뉴스를 보는 사람이 적었다가 뒤늦게 뭐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우르르 몰려들면은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 LG전자 오르면 다른 LG 계열사도 쭉 따라오르고 애플카 나오니까 또 뭐 현대차까지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따라다니면 그게 쓸모없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LG전자가 이제 8% 올랐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야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8% 묶고 빠져나왔을 텐데 요게 트레이드의 가장 그 목적으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겠죠. 근데 이게 LG전자를 사 있는 사람은 대부분 19만 원을 샀는데 물려서 어떡할까요 고민하는 사람들이었고 어제 아침에 진입했다가 종가에 빠져나와서 아 이거 많이 벌었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나고 보면 트레이딩이 굉장히 뭐 정보를 잘 이용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지금 뭘 하러 보느냐? 이 주가의 움직임이 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 모멘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럴 기회에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거죠. 사실 LG전자는 지금 1분기 실적에 좋다고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평가하지만은 작년도 실적 대비 그렇게 썩 매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실적이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고 주가도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사는 지금 트랜스포밍 하고 있는 회사죠. 휴대폰 적자 사업을 폐기하고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 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품 회사 공급처로 전환하는 큰 그 트랜스포머 변신 중에 있어요. 변신 중에. 그러니까 이 변신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 뭐 수많은 경쟁사들이 지금 뭐 계속 진입하잖아요. 이 진입하는 데서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뭐 애플카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엄청 낼 수 있는 기대감이 실제로 유효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사들 이겨내고 이 회사가 선두주자로 계속 진입해 나갈지는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주가가 팝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 재료는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가? 판단을 하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확신이 없다면은 이걸 따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확신이 있다면은 이 가격에도 충분히 따라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LG화학 이거 뭐 누구나 아는 2차 전지 대장주인데 그 LG그룹이 지금 전부 다 2차 전지 자동차 배후 기지로 다 지금 전환한다는 거죠. 전자는 모터를 비롯해서 지금 모터는 직접 GM에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부품 공급 기지로서 LG전자 그 다음에 LG화학 이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펀더멘털 가치는 지금 당장 이익이 이게 지금 뭐 분기 이익이 얼마 나니 얼마 적게 나느니 사실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LG화학도 지금 뭐 화학
업황이 좋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앞으로 뭐 한 3배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이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중요한 거죠. 이 실적을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주가 지금 LG화학이 100만원 돌파하다가 다시 왜 80만원으로 떨어졌느냐. 이 테슬라와 동조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테슬라 주가하고 사실 LG화학 주가는 큰 연관성도 없죠. 테슬라 하나에 이거 공급하는 양이 전체 2차 전지 시장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오션인데 오션. 거기에 뭐 테슬라가 영업이 안 돼서 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대한 고가 주가 고평가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100만 원이 넘어서 가고 싶은데 못 따라한 사람들한테는 점점 더 기회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미래 성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계기가 어닝 시즌에 이럴 때 이제 판단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이제 나한테 이익을 그리고 배당을 내한테 줄 수 있는 회사인가 이 평가하는데 이 기술주, 고성장주 또는 미래성장 기대주는 이런 변동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지만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와장창 떨어지고 테슬라 올라간다고 해서 또 따라 올라가고 이런 본질 회사하고는 관계도 없이 주가가 크게 막 움직이니까 초보자들이 이걸 갖다가 사가지고 보유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주가가 많이 20% 떨어지는데 고점에서 물렸다는 초보자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런 여유가 생길 정도로 이제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판단력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 개미 투자 또는 주린이 투자들은 그런 판단력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LG, 지수회사 LG를 차라리 사는 것이 좋다고 드리고 있는 거고. 이 LG는 지금도 배당이 3%가 넘습니다. 우선주 사면 4%가. 이 배당이 지금 현재도 배당을 충분히 주고 있고, 앞으로 LG화학이나 LG전자가 잘 되면은 LG는 따라서 잘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성장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날 때 거기서 이 배당을 LG한테로 배당을 받고 LG가 다시 그 배당금을 주주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 배당금이 2배 성장하면 8% 배당, 지금 주가에 8% 배당금이 되는 거고. 그리고 회사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으니까 변동성도 적고,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지주회사 LG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할 바에야 우선주가 또 더 낫죠. LG 우선주가. 그리고 지금 이게 파란 선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위에 있는 게 지금 9만원에 와 있는 게 보통주고 그 밑에 빨간 게 우선주인데 주가 흐름은 똑같잖아요. 주가 흐름이.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7만원 주고 사는 게 똑같은 배당금을 받는데 7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 9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 7만원 주고 사는 게 배당 수익률이 훨씬 좋죠. 한 주당 배당금은 얼마 차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배당금을 매억 정도 이렇게 노후 투자 소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배당금이 몇 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주 보통주 배당금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관점에서 LG화학도 좋고 LG전자도 좋아요. 장기 투자의 그 믿으면 충분히 가질 만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변동성이 오면은 흔들리기 때문에 LG가 지주회사 LG가 더 편하다. 그리고 이제 LG는 작년에 그 2세, 3세 승계를 했죠. 4세인가 3세인가 승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승계 이후에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5년간 분할 상속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5년간 1조 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배당금 받아가지고 내야 되고 배당을 원래부터 지금 배당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도 계속 아마 5년간은 계속 최대 배당을 할 거예요. 5년 지나면 이제 이익이 늘어나서 또 그냥 뭐 정상으로 돌아와도 그 높은 배당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배당 소득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그리고 LG그룹은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 제일 모범 기업이에요. LG그룹의 여지껏 비리 기업이나 비리 사항이나 뭐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뭐 감옥에 간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무도 없어. LG 계열사 저 변두리 회사들은 있는데 이 LG 핵심 회사에서는 매우 모범적으로 기업 승계를 해왔고 회사에 대한 스캔들도 없고 또 상속 정려 과정도 굉장히 정직하게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주주 친화 정책도 굉장히 잘하는 아주 모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LG그룹이 계열 분리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또 의문이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조금은 있는데, LG와 LX홀딩스라는 이 두 개로 쪼갠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형제간 사촌 형제간 공동 경영하던 걸 아마 이제 정리를 하는가 봐요. 근데 이거는 호재예요. 이거 보세요. LG 에서 LX홀딩스로 분리된 회사들이 다 여기에 변두리 회사들이잖아요. LG 상사,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 이게 지금 핵심 회사가 있습니까? LG그룹에? 핵심 회사만 LG에 다 남고 나머지 변두리 회사는 다 분리해가지고 LX홀딩스로 나가잖아요. 5월 1일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이거가 기업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 가치에 플러스 요인이에요. 왜? 더 핵심 기업만 남고 나머지 변두리는 잘라서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경영이 훨씬 더 효율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1일 이후에 LLG와 LX홀딩스가 분리되면은, 저는 제가 LG를 가지고 있다면 LG 한 주 가지고 있으면 LG 신 LG 한 주하고 LX홀딩스 한 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LX홀딩스는 팔아버리겠어. 그 같은 LG로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쪼개는 거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LX홀딩스를 쪼개고 이걸 팔아버리고 LG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감자하는 효과가 되고, 또 현금 배당 수익으로 생각해도 돼요. LG가 조금 잘라나갔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성장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 배당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 팔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매매와 투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그 관점이 이게 제가 설명하는 데서 혼동되면 안 되고 항상 그 혼동에서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매매를 하는 타이밍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이 되네요. 딱 10년 전. 예, 하나리님 감사합니다. LG화학을 어떤 분이 매도하고자 하는데 자문을 좀 구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경제방송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자로 있을 때인데, 방송에서 많이 알려져서 이제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좀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이제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립학교 재단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몸이었는데,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장학재단에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동안 장학재단은 보통 현금이 많이 있지만
기부금 받은 현금이 많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걸 은행에 넣어놓고 채권 사놓고 이자 받아가 이자로가 운영해요. 그럼 원금은 그대로 있지요. 근데 그 일부가 이제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한 5%, 뭐 많이 하는데 봐야 한 10분의 1 정도 주식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안전한 주식, 대표적인 주식, 이런 걸 가지고, 뭐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 너대 종목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부 다 현금,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로만 가지고 뭐, 조금씩 그걸 운영하니까, 이게 사실상 재단이, 지금 대부분의 재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장학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올랐 주식을 좀 팔고자. LG화학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뭐 15만 원에 샀는데 이게 50만 원 다 돼가니까 많이 오른 걸 이제 팔게 되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거 팔려고 하는데 점심 먹으면서 회의를 해요. 이걸 팔기로 이미 결정해놓고 혹시나 뭐 잘못 파는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자문을 구하고자 이제 저한테 어드바이즈를 구했는데, 이 사실 뭐 그때만 해도 정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단기 시작으로 얘기하죠. 지금 업황이 좋고 지금 주가가 좋고 뭐 잘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좋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좋아도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들을 뿐이지 이미 팔기로 결정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그걸 50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자금을 다 충당했는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 그때 업황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최고 꼭지였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그분을 다른 사석에서 만났는데, 아, 요즘 LG화학이 잘 나가네요. 그런 거. 그때 다 팔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그때 다 팔았다가 몇 년 전에 이게 20만 원 깨지고 옛날에 원금 샀던 그 가격으로 근처로 오길래 다시 샀대요. 근데 다시 사니까 지금 그게 지금 100만 원 돌파했다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크게 깨달은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업황 이런 것들은 그때 상황일 뿐이지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전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해준 그 어드바이스는 완전 뭐 쓸모도 없는 아무 소용없는 어드바이스죠. 장기 투자 전략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또 팔 생각입니까 하니까 이제는 다시는 안 팔아야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재단에서 그 돈이 필요했으니까 팔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팔지도 않았었고, 지금은 당장 또 그때처럼 그렇게 특별히 팔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 투자의 극단적인 예고, 이게 바로 매매와 투자의 차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다 팔았다가도 다시 재단에서 이제 팔았던 그 원래의 그 포지션을 다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투자 판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매매와 투자의 근본적인 차이다. 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삼성화재 우선주. 그렇죠. 이거는 뭐, 이 LG화학하고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LG 지주사 LG와 같은 고배당 장기 우량주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미묘한 매수 타임 이런 걸 갖다가 크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래서 뭐 KB금융도 너무 올라서 팔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죠. 이걸 속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충분히 이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속상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매의 관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